오늘은 5월 8일입니다. 139년 전 오늘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한 약국에서 처음으로 팔린 음료가 있습니다. 코카콜라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하루에 약 20억 잔이 소비되는 음료, 지구상에서 영어 다음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는 단어라고 불리는 브랜드의 첫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런데 이 음료가 처음부터 청량음료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 코카라는 이름이 진짜 코카잎에서 왔다는 거, 그리고 산타클로스의 빨간 옷이 코카콜라 광고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 코카콜라의 탄생부터 세계를 정복한 이야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음료 이야기이기도 하고 광고와 마케팅의 역사이기도 하고 한 브랜드가 어떻게 문화 그 자체가 됐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코카콜라를 만든 사람 이야기부터 해야 해요. 존 스티스 펜버턴이라는 약사입니다. 미국 남북전쟁 참전 군인이었는데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모르핀 중독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안을 찾던 중 당시 유럽에서 유행하던 코카와인이라는 음료에 주목했어요. 코카잎에서 추출한 성분을 와인에 섞은 건강 음료였는데 실제로 피로 회복에 효과가 있다는 평판이 있었습니다. 펜버턴은 이를 참고해서 자신만의 음료를 개발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당시 애틀랜타에서 금주운동이 일어나면서 알코올 음료 판매가 제한됩니다. 펜버턴은 방향을 바꿔 알코올 없는 음료를 만들기로 했어요. 코카잎 추출물과 콜라 열매 추출물을 기반으로 한 시럽이 그 결과물이었습니다. 코카콜라라는 이름이 바로 여기서 왔어요. 코카는 코카잎, 콜라는 콜라 열매. 이름 그대로 재료를 이어 붙인 겁니다. 초기 제품에는 실제로 코카잎 성분이 들어갔어요. 코카인의 원료가 되는 바로 그 잎입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충격적이지만 당시에는 코카잎이 피로회복에 좋은 합법적인 성분으로 여겨졌어요. 19세기 후반 미국에서는 코카 성분이 든 건강음료들이 약국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었습니다. 코카콜라도 처음엔 그런 제품 중 하나였어요. 현재 코카콜라에는 코카인 성분이 제거된 코카잎 추출물이 사용됩니다. 향을 위한 성분은 남아있지만 코카인 자체는 1903년경부터 제거됐어요. 그리고 1886년 5월 8일 애틀랜타의 제이콥스 약국에서 처음으로 손님에게 팔렸습니다. 가격은 잔 하나에 5센트였어요. 첫날 판매량은 9잔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첫 해 하루 평균 판매량이 9잔이었고 그의 광고비로 쓴 돈이 음료 판매로 번 돈보다 훨씬 많았어요. 적자로 시작한 거죠. 펜버턴은 이 음료가 세계를 바꿀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는 코카콜라를 만든 이듬해인 1887년에 사업 지분을 팔았고 1888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코카콜라가 세상을 정복하는 걸 보지 못한 채로요. 코카콜라를 진짜 코카콜라로 만든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아사 캔들러라는 사업가예요. 1888년 펜버턴의 지분을 사들인 그는 마케팅의 천재였습니다. 그는 음료 자체보다 브랜드를 파는 데 집중했어요. 의사와 약사들에게 무료 시음권을 배포하고 달력, 시계, 부채, 쿠폰 같은 각종 홍보물에 코카콜라 로고를 넣어 뿌렸습니다.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마케팅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는 코카콜라 특유의 흘림체 로고를 지켜냈습니다. 펜버턴의 회계 담당자였던 프랭크 로빈슨이 고안한 이 로고는 처음 만들어진 이후 130년이 넘도록 본질이 유지되고 있어요. 브랜드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로고 중 하나로 꼽힙니다. 코카콜라가 지금의 청량음료가 된 데는 우연의 역할이 있었어요. 원래 코카콜라는 시럽이었습니다. 물에 타서 마시는 형태였는데 어느 날 탄산수와 섞이게 됐어요. 약국 카운터에서 직원이 실수로 혹은 의도적으로 섞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확한 경위는 불분명합니다. 어쨌든 탄산을 만난 코카콜라 시럽이 지금 우리가 아는 그 맛과 청량감을 만들어냈어요. 사람들이 이걸 약보다 맛있는 음료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코카콜라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병 이야기도 해야겠습니다. 초기 코카콜라는 약국 카운터에서 잔으로만 팔렸어요. 그런데 1899년에 두 명의 사업가가 캔들러에게 찾아와 병에 담아 팔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합니다. 캔들러는 별 기대 없이 단돈 $1에 계약했어요. 그게 코카콜라 역사상 최악의 계약 중 하나가 됩니다. 병입 시스템이 시작되면서 코카콜라는 약국을 벗어나 전국으로 퍼져나갔거든요. 그리고 1915년 지금도 상징처럼 남아있는 그 독특한 곡선병이 탄생했습니다.
디자인 공모전에서 뽑힌 이 병은 어두운 곳에서 만져봐도 깨진 조각만 봐도 코카콜라 병인지 알 수 있게 만들자는 목표로 설계됐어요. 유리병 특유의 그 곡선 실루엣, 지금도 전 세계 어디서나 코카콜라를 떠올리게 하는 그 모양이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코카콜라가 세계로 퍼진 결정적 계기는 제2차 세계대전이었어요. 코카콜라 회사는 미국이 전쟁에 참전하자마자 대담한 선언을 합니다. 미국 군인이 어디 있든 5센트의 코카콜라를 마실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실천했어요. 전선 근처에 이동식 생산시설을 세웠고 유럽, 아프리카, 태평양 곳곳에 코카콜라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그 공장들은 그대로 현지 시장을 공략하는 거점이 됩니다. 전쟁이 코카콜라의 세계화를 가져온 거예요. 냉전 시대에는 코카콜라가 미국 자본주의와 자유주의의 상징이 됐어요. 소련에 처음 코카콜라가 들어갔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걸 자유의 맛이라고 불렀습니다. 산타클로스 이야기를 안 하면 섭섭하죠. 오늘날 우리가 떠올리는 산타클로스 빨간 옷에 흰 수염에 통통하고 인자한 할아버지 이미지가 코카콜라 광고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1931년 코카콜라는 화가에 든 선드블롬에게 크리스마스 광고 사파를 의뢰했어요. 선드블롬이 그린 산타는 이전까지 제각각이었던 산타 이미지와 달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모습이었습니다. 따뜻하고 통통하고 빨간 옷을 입은 그 산타가 코카콜라 광고를 통해 매년 반복되면서 전 세계에 퍼졌어요. 코카콜라가 산타를 창조한 건 아닙니다. 산타 이야기는 훨씬 오래됐고 빨간 옷을 입은 산타 이미지도 코카콜라 이전에 있었어요. 다만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그 이미지를 대중화하는데 코카콜라 광고가 결정적 역할을 한 건 사실입니다. 1985년 코카콜라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실수가 일어납니다. 뉴 코크누 코크 사건이에요. 당시 펩시가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사람들은 코카콜라보다 펩시를 더 좋아한다고 홍보하는 캠페인을 벌이며 시장을 흔들고 있었어요. 이에 위기감을 느낀 코카콜라는 수십 년간 유지한 레시피를 바꿔 새로운 맛의 콜라를 내놓기로 합니다. 사전 조사에서는 반응이 좋았어요. 그런데 막상 출시되자 소비자들의 반발이 폭발했습니다. 전국에서 항의 전화가 쏟아졌고 원래 맛을 돌려달라는 청원 운동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분노한 이유가 재미있습니다. 단순히 맛이 바뀐 게 아니라 어린 시절의 추억과 정체성을 빼앗겼다고 느낀 거예요. 코카콜라는 이미 음료가 아니라 감정이 됐던 겁니다. 결국 회사는 77일 만에 원래 레시피로 돌아갔고 클래식 코크라는 이름으로 재출시했어요. 이게 오히려 대대적인 언론 보도를 낳으며 코카콜라에 대한 애정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도 있어요. 역사상 가장 성공한 실수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1985년엔 또 다른 기록도 있습니다. 코카콜라가 우주에 진출한 해예요. NASA와 협력해서 무중력 상태에서도 마실 수 있는 특수캔을 개발해 우주 왕복선에 실었습니다. 어디서나 마실 수 있다는 브랜드 이미지를 우주까지 끌어올린 거예요. 오늘 5월 8일 코카콜라가 처음 팔린 날입니다. 약국 카운터에서 9잔 팔린 음료가 139년 뒤 하루에 20억 잔이 됐습니다. 비밀 레시피 곡선병 빨간 산타 뉴 코크의 실패. 이 모든 이야기가 코카콜라라는 브랜드를 단순한 음료가 아닌 문화로 만든 과정이에요. 어쩌면 코카콜라의 진짜 성분은 설탕과 탄산수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감정과 기억인지도 모릅니다.